네,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어제에 이어서 중국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장 종료 이후에도 중국 증시가 상해종합지수가 추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오전장에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 압박을 갖고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 플러스 중동 지역에서 지금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래가지고 일단 오전 언제까지 내렸죠? 한 10시 15분. 그리고 한 12시 정도까지는 사실 상승 방향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후장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신라젠 크지는 않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축이 돼서 어느 정도 굵직한 종목들 몇 개가 올라와주면서 시장을 좀 끌고 왔고 여전히 우선주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선주가 급등락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급등 상한가로 가 있는 삼성중공우나 대한제당 시리즈, 대한제당 352, 대한제당 5 이런 것들, DB하이텍 1호도 그렇고 우선주들 몇 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반대로 급락하는 우선주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 원래 이제 오늘 급락한 종목이 내일은 또 급등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우선주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케미칼우가 어제 상한가 마감한 다음에 오늘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들은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서 비롯해가지고 계속 지금 그 테마가 일어나는 것들이죠. 오늘은 우성사료가 대장 역할을 하고, 지난번에 마니커가 달렸는데 우성사료가 뜬금 이제 슈팅이 가장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거래 대금상 삼성전자와 에이프로젠 KIC 다음으로 우성사료가 차지를 하면서 1,300억인가요? 1,400억. 아니다, 우성사료가 마지막에 거래가 더 슈팅이 나오면서 1,500억으로 2등으로 차지했네요. 마지막에 1,500억을 종가까지 이제 만들면서 거래대금 2등, SK하이닉스가 3등, 에이프로젠 KIC가 4등, 한일사료 5등 이렇게 나왔네요. 거래대금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체리브로가 급등을 하고, 고려산업이나 전진바이오팜이나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등등 다 거기서 촉발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한일사료, 그리고 현대사료.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가 때문에 고유가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유가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란에서 기름을 또 가져오지도 못해요. 그렇죠? 뉴스 보셨나요? 5,800만 배럴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가져오는 그 기름만 5,800만 배럴이라고 해요. 연간. 이게 이란에서 생산하는 기름을 이제 가져올 수 없겠다,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원유를 가져와야 되는 기업들, 석유화학업계,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고 치면은 이란 쪽에서 이제 가져오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약간 이란에서 가져오는 기름을 쓰는 쪽이 이제 SK에너지, SK 주유소 있죠. SK하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또 현대오일뱅크가 아마 이란 쪽을 쓸 거예요. 현대오일뱅크 맞나? 현대오일뱅크하고 SK가 이란 쪽에서 또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GS칼텍스하고 S-오일 쪽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되나? 그러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GS하고 S-오일은 이란 쪽을 안 쓰고 이란은 SK하고 현대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쨌든 연간 5,800만 배럴이 지금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석유화학업계가 비상이라고 하는데, 고유가의 흐름에 맞는 수혜주들이 지금 오늘 좀 아침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니까 지금 테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선주의 지금 계속 연속적인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사료 쪽하고, 잘 안 보이나요? 어쨌든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됐든 결과는 우선주 연속과 사료, 그다음에 이제 고유가, 유가 관련된 거, 뭐 흥부석유 상한가 가고 뭐 이런 것들, 중앙에너비스 그런 것들 있죠. SH 에너지 화학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수급을 받았고, 중공업 쪽도 삼성중공업가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두 개 합쳐버렸네요. 삼성중공업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장이 개인들이 오늘 한 600억대를 사다가 1시 한 20분 정도 중국 지수가 밑꼬리를 달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개인들 매수량을.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올라왔는데, 즉 여기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거죠, 이거. 여기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수예요. 지수가 색깔 좀 바꿔볼까? 지수가 상승할 때 개인들은, 이 주황색 개인들은 매수량을 줄인다. 지수가 떨어질 때, 검은색 지수가 떨어질 때 개인들이 매수량을 늘렸던 것은 다시 상승시킬 때 어쩔 수 없이 채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물량을 쉽게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지수가 정돈이 되고 어느새 가야 될 길을 찾아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증시는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시는 상승을 합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상승 하락장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대세 하락장, 대세 상승장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왜? 증시 자체가 일단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비하면서 매매를 하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속에서 막 올라갈 때 좋고 내려갈 때 막 어떻게 해야지 팔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전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칫 바로 원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안 가주어도 그 종목 결국에는 지금 1,000원 보이지만 결국에는 5,000원 갈 종목이야 라고 분석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 1,000원에서 1,300원에서 30% 먹든 다시 또 나중에 흐름이 좋아져서 뭐 1,500원에 사가지고 2,000원을 또 먹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뭐 지금 내팽개치고 있어도 또다시 흐름이 좋아지면 또다시 흐름이 생기면 또 접근을 반복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를 한다는 것이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관심주에서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게 준비를 해두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만 접근하기 좋은 상태가 아직 아니고 혹시 갑자기 튀어서 놓치는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준비가 된 상태,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되고 얘도 준비가 된 상태가 일치해야만 이 종목을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 자금을 다 쓴 다음에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반대로 손절하는 것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수익 실현했을 때 상쇄시키는 것도 10만 원 수익을 봤다면 내가 비중 잘못 조절하거나 좀 비중 큰 것들에서 손실 구간이고 10만 원을 좀 깎아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금이 정돈되고 현금이 생길 때 마침 준비했던 종목이 타이밍이 좋아. 이런 것들 딱 일치된 시점에서 우리가 인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인연이죠.
종목은 많습니다. 종목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그 종목의 기업의 상황이 일치할 때를 잘 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줄 것들은 보내줘야 되는 것도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상황을 만들다 보면 그 억지 속에서 꼬임이 생깁니다. 억지 속에서 내가 팔았는데 내일 당장 급등하네, 이런 것들로 심리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계속 생성되고 있어요. 어떤 질병을 통해서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 얼마 전에 지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연속성은 떨어지지만, 그다음에 뭐 로봇이 얼마 전에 난리를 쳤었고, 수소차는 그 전이고, 대선 테마주도 그랬고, 대북주들도 그랬고, 자율주행도 움직였고, 저출산 움직였고, 그다음 보안 테마 움직였고, 가상화폐 움직였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지금 돌아가면서 수급을 받고 있어요. 5G 움직여. 근데 우리의 상황과 테마 형성되는 그 주식들의 상황, 기업들의 상황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맞을 때 인연이 되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옮기다 보면 자꾸만 엇박자 꼬여버립니다. 오늘은 이게 좋았는데 왜 내가 팔았더니 내가 판 종목이 오늘은 왜 이 테마가 형성되냐, 왜 이게 좋냐고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 꼬이면 내가 그걸 잊기도 전에, 그렇죠? 이 종목을 내가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걸 잊어버리기도 전에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꼬인다는 거죠. 그러면 심리가 더 불안해져요. 반대로 옮겨간 건 조정이에요. 이러면 더 급해져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이걸 메꿀 수 있는 종목을 막 빠르게 찾으면서 막 허둥지둥 또 성급한 매매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미 전망대로 어느 정도 올라간 고점에서 자꾸만 꼬여버리게 돼요. 왜냐면 여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띄거든요. 잘 띄어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연습, 긴 흐름 속에서. 우리 그래서 오늘은 뭐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에이프로젠 KIC가 오늘도 12% 정도 올라갔는데 13% 종가까지도 좋았습니다. 한 40, 50% 정도 수익 구간인데 더 봅니다. 단 한 주도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 부분 열리는 그 과정을 굉장히 거칠게 움직일 거예요. 워낙 거래가 좀 많이 터지고 있고, 맨날 뭐 관심, 사람들의 관심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 파동을 보면 견뎌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얘가 왜 지금 어느 가격에서 매집이 일어났고 어느 가격에서 자꾸만 시비 물량 거래가 되고 어느 구간에서 시비가 발행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건 왜 내려왔고, 엄청 내려왔잖아요. 19,450m 왜 이렇게 내려왔고,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지금 왜 거래가 갑자기 터지는지, 어떤 이슈거리가 또 있는지, 합병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살아 들어갈지, 왜 그들은 시비를 발행한 건지, 이런 것저것 복합적으로 다 따져본 다음에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가겠구나. 그러면은 흔들더라도 한번 있어보자. 어차피 우리는 싸게 샀으니까. 2,600원대 싸잖아요. 싸게 샀으니까 한번 있어보자. 아유, 다시 뭐 좀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좀 대체할 거 언제든지 준비돼 있으니까 한번 먹을 거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라는 관점에서 자꾸만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가. 전체적인 종목은 전체적으로는 자꾸만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 1년 뒤에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 있겠구나라고 싶은 종목들을 자꾸만 접근하는 연습을 하세요. 테마가 자꾸만 지금 고약하게 형성돼요. 좀 잠깐 뭐 갑자기 생긴 테마들이 확 수급이 받는 지금 시즌이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갑자기 생긴 테마들. 별세 소식 아시죠? 한진그룹에서 그런 것들. 갑자기 질병, 어떤 질병 때문에 생긴 거. 갑작스러운 것 때문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돌던 자금이 갑자기 이쪽으로 돌아버렸어요. 그게 지금 거의 몇 주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정상적으로 올 겁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긴 구간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그런 강력한 테마군이 계속
돌고 돌 겁니다. 수소차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오늘 또 막판에 이슈됐던 게 뭐가 있죠? 다시 첨생법 관련된 종목들 또 패스트 트랙이요. 첨생법을 다시 한번 물 위에 올려놨습니다. 첨생법 관련해서 엠젠 플러스가 오늘 조금 반등했는데 그리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슈가 됐던 유시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네요. 오늘 유시민이 직업적으로 정치인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했죠. 포비스 TNC. 그러니까 정치 관련된 이제 대선 테마주를 할 때에는 그 본인의 당사자의 의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율은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대선을 할 때 2022년 전까지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의 뭐 어떤 흐름보다는 그냥 장기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급부상될 수 있는 지금 지지율이 차라리 지금 높은 게 아니라 지금 뭐 지지율이 3%였는데 갑자기 10%로 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누군가는 25% 30%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래도 이 종목이 이 사람이 부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누가 그랬어요? 이재명이었죠. 성남시장 그 당시 지지율이 없다가 갑자기 10% 이렇게 올라와. 와, 엄청나게 부각되는 거예요. 신은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에이텍부터 해가지고 등등등 막 TLI, 뭐 프리엠스 등등 동신건설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이재명 대마주 찾기 붐이 일어났다. 근데 더 큰 지지율은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라 갑자기 급부상될 수 있는 지지율이 없었다가 생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갖고 있나요? 특징이?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 정치적으로 욕심, 의지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안 하겠다고 밝히는 종목에 자꾸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시민 거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정치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유시민 거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미리 그거는 미리 빠져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틀 동안 꼬시기까지 했어요. 보통은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누군가 끌어당겨서 거기다 물량을 던지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될 걸,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흐름 볼 때 누군가는 먼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정보를 안 다음에 공격적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빠질 정보를 미리 알고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올라갈 정보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요. 미리 선점한 그 새가. 그래서 마치 이건 망가지는 종목이구나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매도 이끌어서 여기서 또다시 상값에 사들여서 급등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작전의 일종, 페이크의 일종이죠. V 반등이 나오거나 출발 전 골파기 하는 것도 있죠. 급등 나오기 전에 갑자기 쑥 빠져. 지어스포트가 최근에 그랬었죠. 저렇게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마지막에 출발 전에 뭐 했어요? 골파기 했어요. 골파기. 여기 보시면 출발 전에 이 흐름 전체적으로 보세요. 와, 여기 딱 골파기 했잖아요. 옛날에 삼성출판사에서 대표적으로 나왔었죠. 출발 전 골파기. 아시아나항공은 뭐 이거는 사실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감사보고서 때문에 이게 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대로는 슈팅 나왔다 갑자기 꺾이는 것들이죠. 꼬시기. 이것도 꼬시기, 이것도 꼬시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하기 가장 쉬운 게 마지막에 출발 전에 떨구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게 만들거든. 와, 내가 이거 어떻게 버티지?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럴 만한 내용들이 막 터지거든.
뉴스들이. 그래서 이 종목을 알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이상 이거 못 견딥니다, 사실은.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못 견뎌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기다리다가 결국엔 최저가에 팔았더니 급등하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바로 이런 거.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만큼 주식 그 회사와 그 다음에 이 수급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호가 분석도 해보고. 결국엔 크게, 그게 3년이 걸려도 좋아요. 원래 그 주식 농부처럼 씨 뿌려가지고 크게 먹는 거 좋아요. 그런 방식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이 걸려도 갈 종목에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다시는 이 고점이 안 올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고점을 만들러 가는 종목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매매를 하시면, 반대로 하시면 몇 년이 지나도 이 가격이 안 오는 구간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거 실례로 최근에 대구백화점이 그랬었나? 대구백화점 이거 언제 이거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대구백화점 다니시나요? 모르겠네요. 물론 거기서는 다니겠죠. 어쨌든 이거 테마로 묶어놓고 그냥 다 던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접근을 잘못하시면 몇 년이 흘러도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서진 오토모티브 대표적으로 5연상으로 꼬드긴 종목이에요. 이거 30% 바뀌고 나서 5연상으로 굉장히 부각됐던 종목. 이거 5연상이었어요. 점상으로 그것도 점상으로 5번 보냈어요. 여기 몇 개, 이거는 막판에 이렇게 터졌지만 이렇게 5연상을 보내고 지금 3년이 지나도 그 가격 안 오고 있죠. 그 가격 안 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이 구간에서 잡아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먹죠. 근데 갑자기 얻어 걸리더라도 먹죠. 얻어 걸려서 진짜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리더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자꾸만 바꿔 가셔야 돼요. 바꿔 가셔야 돼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저는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고 수급 개인들이 464억 정도 샀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샀네요. 보니까 왜 이래 이거. 네, 맞아요. 그거 그 로스차일드 가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갖고 있는 5경 원의 돈을 추산 5경 원 추산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 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였나요? 그래서 영국이 승전 소식을 패전 소식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때 영국 국채를 매도해가지고 싼 값에 엄청 사들인 거 아니에요. 로스차일드에서 정보를 먼저 알아가지고 영국 국채를 갖고 있으니까 막 팔아요. 싼 값에 팔아요. 영국이 패했나 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더 싼 값에 자꾸만 팔아서 투매를 만듭니다. 그러더니 승전보를 먼저 접한 이 사람은 먼저 팔고 밑에다 대고 장악을 해요. 영국 국채의 62% 정도를 장악을 해버리는 사건이었죠.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 하게 되는 250년 정도라고 하네요. 그 기간이.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정말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보. 좋은 정보를 접하고 밑으로 쏟아낸 다음에 급등을 만드는, 여기서 장악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요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선주 마찬가지로 오늘 많이 눌렸던 우선주 내일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사료 관련돼서 또 나오고 내일은 또 비료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비료도 원래 사료비로 묶어서 대북주에서 움직였는데 앞에 지금 사실 닭고기 이후 마니커 급등 이후에
사료 쪽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비료도 같이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보시고. 로봇 로봇 쪽도 오늘 로보로보 장중에 잠깐 올라가던데 로봇 쪽도 크게 많이 눌리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또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한 번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아, 미세먼지는 잠깐 잠잠하네요. 미세먼지는 잠깐 잠잠하고 다시 또 이거 환경적인 문제니까 다시 한번 또 갑자기 또 미세먼지 또 불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정도 좀 보시고요. 네, 나머지는 내일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